바람이 안 붑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어텍의 정지복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일요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왔어요. 오늘은 이쪽 구간이 돌바닥인데 어제 낚시를 하면서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낚시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이쪽 라인들의 돌 수초가 덜 사갖고 돌 있는 구간들이 고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보보미가 첫 번째 낚은 고기가 빵이 좋았어요. 이게 사이즈 크기보다는 먹이 활동하는지 배가 진짜 좀 빵빵했거든요. 그래서 이 돌하고 수초가 있는 이 구간들 잘하면 사이즈 큰 게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제 저때 보보미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이트 4인치에 그냥 작은 웜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 웜만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좀 큰 웜을 사용해서 한번 낚시를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시간도 조금 더 일찍 가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저쪽으로 포인트를 첫 포인트를 잡고 이동을 했어요. 일단 요 돌바닥을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 하루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참 오늘은 바람이 안 불어서 오늘 되겠다 왔는데만 수문열어가 지금 물이 약간 흐르네요. 물이 흐릅니다 지금. 가지가지하네. 와, 저기 있는데 확실한 데 갈까? 확실한 데 가자. 지금 이렇게 하면 요 라인 자체를 낚시 못해 지금 수초 때문에. 이동. 이 라인 자체를 이 중사도거든요 지금. 지금 우리가 낚시한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낚시한 곳이고, 이 라인 자체가 이게 돌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여기 공원들 전부 다 돌들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에요. 왜냐면 이 중사도가 바라봤을 때 이 중사도가 물살이 좀 있는 편입니다. 중사도 중간, 산악동과 한중간이. 그 이유가 이제 지도 보시면 이쪽이 지금 상류예요. 상류에서 하루 물을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떠냐, 지금 보시면 중사도에서 반대로 흐르잖아요. 공격으로 만들면 되지. 완전히 반대로 흔들고 있죠. 물이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상류가 하루가 없단 말이에요. 왜? 수문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수문이 연방향으로 가요. 그럼 상류 하루가 의미가 있다? 낙동강계에서는 잘 없다는 거죠. 물이 이렇게 양쪽에 수문이 있으면 이제 중사도로 가자는 이유가, 보시면 좁아지는 곳과 넓어지는 거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포인트가 생기게 많아요. 여기가 겨울에 없어 유명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저기가 상류로 가든 하루 가든 일단은 물길이 받치기 때문에 가장 깊어집니다. 수심이, 물이 흐르기 때문에 받치는 곳이죠. 물이 받치기 때문에 항상 받치는 곳은 수심이 낮아지고 수심이 깊어지고, 자, 받치지 않는 반대쪽은 바로 돌아가는 라인은 흙이 쌓이거나 수심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쪽 구간을 지나서 유속이 심한 구간들이 끝나면서 물이 완만해지면서 이쪽 구간이 돌이 좀 발달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중사도도 저 곱불이 보이시죠? 곱불이. 저기가 옛날에 저 공사 현장들이 있던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콘크리트나 이제 인위적으로 돌을 많이 갖다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 구간들은 확실히 돌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 돌 있는 구간으로 가자. 차라리 중사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타버터 보시 공략하죠. 이게 타버터를 꼭 낚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타버터로 탐색을 해서 먹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던져봤자 뭐 한 10번 미만, 한 10번 정도, 뭐 이 정도 탐색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포인트 선택할 때 이 중사도 이쪽 구간이,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데가 여기 보시면은 농수로입니다. 농수로 물 되는 곳인데 그 앞쪽에 만나는 지점, 한마디로 물이 수로와 수로끼리 만나는 그 지점이죠. 그 지점이면 분명히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유속이, 물이 좀 움직이면서 돌들이 좀 있을 것이고, 그 주변에 베스들이 베이트피시나 먹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타버터 먼저 공략을 합니다. 하지만 타버터로 낚시를 했지만 전혀 바이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타버터를 설명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과연 고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를 따라서 약간 여기 포인트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요. 말은 하고 있지만. 타버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타버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웜 낚시를 합니다. 또 스위밍을 하기 위해서 데드슬로우 그러면 또 데드슬로우 씁니다. 혹시 이제 물면 큰 게 물까봐 주사위 선별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보봄이랑 기차랑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프리딕을 쓰고 있어 지금. 근데 입질이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 이건 아닌갑다. 그래도 제가 한번 탐색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프리릭을 씁니다. 야, 다들 못 잡고 있노. 지금 기체링이 있는 구간 앞에 보시면 이 자리들이 다 사이드로 무조건 거기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사이드로 저기가 그나마 돌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 반응을 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전혀 바이트를 못 받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수초 주변에서 작지만 뭔가 뻑뻑거리면서 많이 움직이곤 있어요. 그렇죠. 뭐 일요일이라서 사람들이 다 치고 나서 누리가 공략을 하는 거라서 오, 저 좋다. 조금 예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물골 메인 물골에서 휘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돌들이 있는 곳이죠. 좋은데 입질 안 하네. 그렇지. 아, 저거 제일 좋아하지. 왔다. 자, 왔어요. 와, 완전 작다 이거도. 맥이다. 봐라, 이빨에 맥였습니다. 아, 이빨에 맥있다. 아.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한 마리 걸었습니다. 방금 보셨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빠르게 액션 주고 스테이 주고 빠르게 액션 주고 스테이 주고 드래깅인데 그냥 빠르게 드래깅 중간중간 호핑해서 리액션. 지금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돈 있는 구간들이 그나마 여기 지금 중사도 맞은편이나 중사도 라인이나 돌이 있는 곳을 공략을 하는데 왜 사이즈가 안 나올까? 아니면 수초를 펀치고 나가나 수초 라인이 있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지금 10월 중순이 되면 이제 수초가 10월달 내가 수초가 삭기 시작하면은 애들이 물론 뭐 수초에 바짝 붙어 있을 때도 있지만 돌들이 있는 브레이크 라인을 좀 신경 쓴단 말이에요. 왜냐면 낮은 둔턱이라 해서도 조금 더 뒤로 빠졌다가 올라붙었다 빠졌다 올라붙을 때는 확실히 그런 곳을 조금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들이 있는 구간들을 좀 체크를 해본 거죠. 근데 사이즈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가감하게 지금 머릿속에 복잡한데 버리기로 합니다. 지금 포인트 이동하고 있는 데가 중사도 이제 밑쪽인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수초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하고 돌들이 여기는 발 앞에만 돌이고 그 늘어진 구간은 전부 다 그냥 흙입니다. 흙. 그래서 이 수초 위에 떠 있는 배스 말고는 솔직히 노릴 것도 없고 수초에 떠 있는 배스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죠. 이동했습니다. 빠르게 버징했어요. 그리고 약간 너무 깔려 있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조금 빠르게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인데 지금 제가 낚시하면서도 이제 여기가 굉장히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메인 물가에 한중간에 있어요. 한중간에 있어요. 요 앞에는 인위적으로 만든 그 돌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에 대한 발 앞에 고기가 올라붙지 않으면 솔직히 여기도 그렇게 뭐 완전 멋진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올라붙을 때. 이게 저녁에 피딩 시간이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해봐요. 지금 이 구간들을 제가 타버터부터 스페어베이트 웜으로 굉장히 많이 낚시를 해봅니다. 하지만 바이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해는 졌고 시간을 걸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솔직히 1시간 낚시하는데 포인트 3군데 옮겼다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뭐 걸어가 옮기든 저렇게 옮기든. 이게 가을 낚시가 있어가지고 이건 가을 낚시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가을을 생각하고 고기가 조금 더 뒤로 빠지고 뒷선을 생각할 것이다. 함치 앞을 본다면 큰 베스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큰 베스들은 항상 조금 더 빨리 시즌의 패턴에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을 이제 늦가을로, 이거 한마디로 가을인데 늦가을로 패턴으로 뒷선을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베스들이. 근데 물론 이제 수초가 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풀들이나 이런 것들을 먹기 위해서 베이트피쉬가 모이고 베이트피쉬를 먹기 위해서 베스가 올라붙으면 당연히 발 앞에 쉽게 고기를 낚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양날의 그걸 뭐라죠? 양날의 칼날이라나? 가을 베스 낚시는 굉장히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먹으려고 하는 자리 던지면 나옵니다. 그거는 뭐 테크닉이고 나발이 없어요. 솔직히 먹으려고 하는 애들은 던지면 무조 나와요. 그런데 이제 가을에는 제가 먼저 던져 나옵니다. 너무 쉽습니다라고 하지만 엄청 어려운 계절이 가을입니다. 저는 365일 중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낚시하는 요건이 솔직히 저는 무조건 가을입니다. 가을 낚시가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가을 낚시가 제일 쉬워요. 먹으려고 움직이는 애들은 굉장히 쉽고 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보충을 하기 위해서 애들이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눈앞에 떨어지면 먹어요. 뭐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원래 했던 패턴인데 안 나온다, 뭐 약간 뒤로 빠진 것 같고 이렇게 작은 거밖에 안 나온다면 솔직히 어떠한 장비로 뭘 어떻게 잡겠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한템 무시해야 돼요. 한템 무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조가 좀만 더 삭을 때까지 쉬면은 분명히 애들이 먹으려 올라붙을 것이고 좀 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 남들 막 던지면 잡잖아요. 그거 보면서 던지면 잡네, 와 잘하네. 솔직한 팩트는 그냥 포인트 싸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촬영해가지고 우리도 다 전라도 왜 가는데요. 다 던지면 나오고 사이즈 좋고 뭐 이렇게 하는 상적으로 풀어가는 건 우리가 있겠지만은 조금 없잖아. 포인트 싸움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낚시하는 거에 대해서 믿음을 좀 가져야 돼. 보세요, 저는 탑워터를 쓰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 탑워터를 안 씁니다. 가다가 스매 몇 번 던지고 안 나오면 웜이에요 다. 왜? 믿음이 없는 거지. 안 낚아봤으니까. 근데 저는 저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렇게 탐색을 해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탑워터에 반응할 때는 진짜 탑워터만 반응해요. 올라와서 애들의 시선이 올라와 있으면 진짜 탑워터에 반응하고요. 좀 눈 밑에 있으면 스피드베이트 같은 반짝반짝거리는 반응을 해요. 그리고 가을철에 스피드베이트가 가장 유력한 이유가 이제 블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베이트 핏의 크기에 상관없이 블레이드는 일단은 이제 집중을 시키는 게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을철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포인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건 첫 번째, 바람. 가을 똥바람 장난 아니잖아요. 물론 가을 바람이 진짜 똥바람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지도를 봤을 때 제가 낚시하는 곳, 내가 낚시를 어디서 할 건지, 그리고 그 위치를 한 번만 지도를 보시면 바람이 뒷바람인지 옆바람인지 앞바람인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기에 대한 포인트의 지식, 조금 공부하시는 게 바람을 좀 던질 수 있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물의 흐름, 그리고 아까 수초같이 갑자기 수초가 생겼잖아. 내가 거기 갔는데 수초가 있어. 그러면 막 무식하게 무조건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해보고, 뭐 물론 던져가 바로 바이트 할 때 낚시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던져봤잖아요. 바이트가 없어요. 10분 동안 4명이서 아무도 바이트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솔직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굳이 여기서 시간을 끌어서 낚을 바에는 포인트 이동하는 게 나을 것이다 해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의 흐름을 좀 읽으셔야 되고, 아까 부유물이나 이런 상황 같은 거 조금 생각하셔야 되고, 브레이크, 돌들을 잡고 체크하는 이유는 그 돌들이 물살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물살이 있는 곳은 뭐가 있어요? 수심층이 나와지기 때문에 그 수심층을 체크하면서 이 브레이크를 탐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돌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좀 더 시간이 있다면 수심이 좀 더 깊거나 아니면 차라리 수로나 완전 수심이 낮는 곳으로 이동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산악동강에 약간 물살이 있고 물결이 있다고 했다면, 반면에 수로는 좀 더 안전하거든요. 수로는 물이 좀 빠지더라도 안전한 곳이고 바람이 옆에도 덜하고, 수로가 밑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수로가. 그렇기 때문에 수로 쪽으로 탐색을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조합하다 보니까 머리가 자꾸 어지러운 거고, 저같이 낚시를 좀 오래 한 사람은 더 그럴 거예요. 많은 상황들을 접하다 보니까 많은 상황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접목시키고 상황적으로 판단하는 건 누구냐? 오직 그 사람이, 그날 그 낚시하는 그 사람이 그걸 약간 조합을 해서 잘 풀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채비를 썼는데 안 물어. 근데 어떤 채비 물어. 그러면 이 채비를 왜 물었는지 한 번쯤은 왜라는 단어만 좀 생각하셔도 좀 풀어가 쉬워요. 이거 왜 물었을까? 이거 왜 잡혔을까? 이거 왜 할까? 이거 왜 입질할까? 조금씩만 접근해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조금 유추를 조금 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상황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손은 조금 이런 거 많이 추천드려요. 자기가 자주 가는 포인트. 그러니까 자기가 자주 가는 포인트 있잖아요. 여기는 브레이크가 어디 있고 수심 몇하고 여기는 돌들이 굉장히 발달돼요. 이런 것들 많이 아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을 조금 더 찾아가지고 체크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낚시를 하는 건, 자, 2022년 10월 19일 서람다리 밑에서 낚시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날 그 시에 낚시할 수 있는 건, 낚시했던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이 상황을 느껴봤고 접해봤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조금 더 쉽게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는 거죠. 낚시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래서 이 베스 낚시 너무 좋은 것 같고, 낚시를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왔다. 오케이. 왔다. 오케이. 왔다. 오케이. 왔다. 오. 야, 첫 키스. 내지 마자.